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맡게 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오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육류 신선도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나노 전자코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양한 향기 냄새들이 많이 나죠. 그걸 실제로 이렇게 검출하거나 어떤 향기가 있는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전자기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많이들 전자코라는 걸 개발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이 이러한 전자코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의 코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공학이나 바이오 과학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출연연입니다. 우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985년에 설립되었고요. 지금 약 한 32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다양한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코비드19와 같은 국가 재난 사태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서 제가 몸담는 건 좀 뿌듯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조금 감염병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연구 분야에서 나온 하나의 같은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나노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노 바이오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대학교 때 제가 석사나 박사를 진학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생각하는 사람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미국에서 포스닥 과정에 있어서 예일대학교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마침 아트 갤러리에 이러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고 항상 과학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저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 과학을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넣게 되었고요. 나노바이오 기술이란 쉽게 말하면 정보, IT, 그리고 바이오, BT, 그리고 나노, NT가 결합된 하나의 융복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노바이오 기술들이 여러분 주위에 엄청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진단 기술 혹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안에 있는 암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피 한 방울 속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질병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노라고 하면은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정도 더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현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노란 작은 사이즈를 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아마 발표하신 현미경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이러한 나노라고 하는 매우 작은 물질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한 볼 수는 없지만 저희 몸을 이루고 있는 생체 물질,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살아있는 물질이고요. 이러한 작은 물질 나노와 살아있는 물질 바이오가 겹쳐서 융복합이 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저희들 미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런 나노바이오 융복합 기술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이오 나노 전자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후각을 전자기기로 변환시키는 연구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그리고 후각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시각은 이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활용 기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TV를 본다든지 다양하고, 그리고
저희들 청각도 보청기가 나와 있고요. 그 촉각도 이미 전자 스킨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각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후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후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생각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다시 맡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어디 가서 그 향기를 살 수 있을 거나 제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색깔이라든지 색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서 코드만 말씀 주시면 같은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코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냄새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표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기를 지금까지 개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즉 산업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나 보청, 어떤 소리나 녹음할 수 있는 기계는 있지만 향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는 보셨나요? 못 보셨죠? 이유가 하나입니다. 다른 오감 중에서 다른 감각에 비해서 이 후각이 저희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나가다가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이 냄새 하나를 가지고도 함께 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향기 너무 좋아. 근데 다른 분은 나 이 향기 정말 싫어. 왜 그럴까요? 그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뇌하고 이 냄새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즉 냄새에서 느끼지만, 저희가 냄새를 맡지만 뇌에 가서 그거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표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이러한 향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 혹은 향기 나는 TV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연구를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냄새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냄새가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인돌이라는 분자입니다. 저희들 냄새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수소, 그리고 산소, 암모니아, 에탄올, 여러분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냄새는 모두 다 화학 물질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인돌이라는 물질이 참 재미있습니다. 인돌이 뭐냐 하면은 농도가 진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희한 어떤 똥냄새 같은데요. 냄새가 은은하게 저농도일 때는 여러분이 장미향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저희 코에 있는 냄새를 받아들이고 있는 바이오 물질을, 즉 저희들이 말하는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요. 후각 리셉터입니다. 이 리셉터가 냄새를 받아들이는데 한 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에 이 냄새를 받아들이는 물질, 즉 바이오 물질이 약 한 3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300여 종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즉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만 가지 냄새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돌이란 분자가 저농도일 때는 저희 후각에 있는 후각 리셉터란 부분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한 개, 두 개 매칭하더라도 고농도로 되면은 더 많은 후각 리셉터와 매칭하기 때문에 뇌에서 느낄 때는 저농도와 고농도에 따라서 아예 다른 냄새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람 코를 재현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신문 많이 기사 보시죠? 어떤 기사를 보면은 국산 김치하고 중국산 김치를 냄새로 구분한다. 또 어떤 연구를 보시면은 암에 걸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날숨이라고 하죠. 나오는 가스가 달라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가스를 검출하면은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 혹은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다 보고 전자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전자소자가 냄새를 받아서
정기적인 시그널, 즉 정기적인 어떠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저희들이 이 안에 뭐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전자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자코가 과거 산업적인 데서 많이 쓰였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디에 많이 쓰였냐?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있는 음주 측정 장치, 그렇죠? 그리고 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독 가스가 누수되었을 때 여러분 보시면은 집에도 가스레인지 쓰실 때 나오는 가스 혹시 누수되지 않을까? 혹은 산업체에서 불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스들이나 혹은 암모니아 가스가 누수되었을 때 사람한테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검출할 수 있는 센서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을 전자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전자코들이 산업용에만 쓰이다가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이 냄새가 사람 몸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는구나. 특히 질병을 걸리면.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게 된 게 즉 의료용 전자코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전자코의 개념을 보면은 저희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혹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종류 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할 때 후각 리셉터 닉스라고 부르는 소자를 저희들이 같이 공동하는 연구진들이 만들었는데요. 그 후각 리셉터 닉스는 전자코에다가 올팩토리, 즉 사람의 후각을 모방한 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 종류를 저희 전자코에 붙임으로써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전자코에다가 저희 바이오 물질을 더 첨가함으로써 후각 리셉토닉스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오 나노 전자코란 개념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서울대하고 다양한 연구진들이 지금 약 한 1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냄새를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냄새로 암을 진단할 수 있어? 라고 많이 하셨는데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과학은 변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꿈꿔왔던 연구를 진행했었고 지금 10여 년 지난 지금 저희들이 작은 기계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공한 그러한 전자기기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이오 나노 전자코 하면은 어디 쓸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찾아왔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LG전자도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향기 나는 TV. 여러분 혹시 심야 시간에 먹는 방송 보시죠? 저도 보는데 정말 먹고 싶은데요. 정말 참는데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못 참고 먹을 것 같습니다. 즉 홈쇼핑이라든지 TV에서 먹는 광고나 어떤 먹는 프로그램에서 향기가 나게 되면 사람의 욕구를 극대화시켜서 저희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즉 그런 TV를 만들게 되면 전 세계 모든 TV에 대한 어떠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한 향기 나는 TV를 삼성이나 LG전자에서는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향수입니다. 여러분들 연인의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과거 잊혀진 연인 향기를 저장하고 싶다면 그 저장할 수 있는 기계만 하나 있다면 저장할 수 있겠죠. 그 기계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향수를 제조하는 데 가서 이것과 똑같은 향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장할 수 있는 기계가 됐죠. 그리고 질병 진단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냄새에서 나오는 인자들을, 즉 어떤 케미컬들을 저희들이 진단함으로써 이 사람이 혹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조기 진단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임상 의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개발된다면은 저희들이 건강검진 항목으로 넣을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수색.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육류 신선도가 관련된 건데요. 사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의 단백질인데 저희 죽게 되면은 저희 가만히 방치하면 점점 냄새가 심하죠. 그게 바로 시체가 썩는 냄새인데요.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카다베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카다베린이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카다베린이란 기체가 좀 더 사람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죽은 사람이 최고에서 나오는 가스가 암모니아 황화수소인데요. 그 암모니아 황화수소는 거의 사람이 맡으면 질식사 할 수준으로까지 위험한데요. 하지만 카다베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희들 기분 나쁘게 하는 냄새입니다. 맡으면 이상해, 역해 이런 냄새인데요. 저희들 가끔 가다 보면 뉴스 보시죠.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서 어디에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동네에서 키키한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난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시체가 발견되곤 하죠. 그러한 냄새가 나는 게 주로 카다베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카다베린을 잡을 수 있는 센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 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르는 게 부패 감지 센서 혹은 육류 신선도 판별 센서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 연구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비를 주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미래선도 기술 개발로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들이 왜 이거를 먼저 만들게 됐냐면은 항상 저희가 만든 기술이 산업체로 넘어가서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저희 연구진이 저희 국민들에게, 사실 저희도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산업체에 이전해서 이 산업체가 이거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에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기술에 저희들이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러려면 항상 기업은 생각하는 게 왜 이 과학기술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거냐입니다. 즉 저희들이 보면은 산업성이라고 하거든요. 산업성이 어디서 나왔냐? 저희들도 기업 LG화학이나 주식회사 원더바이오 그 다양한 기업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어떤 가치성인데요. 저희 가치가 어디에 많이 쓰이겠냐 했을 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 지금 다들 IoT 냉장고 가지고 계시죠? 클릭만 하면 온도도 다 계산되고 신선도 다 맞출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거 한 개, 안에 있는 냄새 나는 물질이 뭔지를 몰라요.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육류를 넣었을 때 육류를 먹어도 될까 못 먹을까 고민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거를 먹었을 때 배탈 날 수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빨리 어떤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어떻게 만드냐는 측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 이러한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고기의 신선도를 보고 먹을지 말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기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포터블 나노 센서 키트, 패밀리 허브 냉장고 등이 지금 많이들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신선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암모니아 같은 매우 독한 가스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카다베린 그런 가스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산업성이 있다고 생각됐고 이거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들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냄새 나는, 즉 육류 신선도를 맡을 수 있는 센서를 한 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판매됐다.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를 계산했을 때 국내 우리나라 가구 수를 한 2만 세대, 2만 세대가 각각 한 세대는 한 대 냉장고가 있다면 팔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 규모만 해도 약 한 1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 세계 냉장고에 저희들이 만든 육류 신선도 센서가 들어간다. 얼마가 될까요? 7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이거 냉장고 하나뿐일까요? 아닙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는 스타일리시 옷, 저희 공기청정기에 보면 옷을 저희들이 냄새 제거해주는 장치가 있죠.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처음에 여러분 자동차 사시면 안에 냄새 좀 나죠. 이게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저희들 판단해야 되는데, 냄새 나는 장치 안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이거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향기 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당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분쟁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에 가면은 축산 농가가 많죠. 축산 농가도 항상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축산 농가 중에서 한 곳은 돼지를 키우고 한 곳은 소를 키운다고 보시죠. 근데 마을에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어. 냄새 너무 심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냄새를 적게 해주세요. 그럼 냄새 너무 심하면 벌금을 주게 됩니다. 벌금을 어떻게 주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나가서 그 농가에 가서 공기 다 포집해 옵니다. 이 포집된 공기를 저희들이 교수님께 드려서 교수님이 관능평가를 해요. 즉 학생들이나 어떤 피실험자에게 냄새를 맡게 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너무 독해. 이거보다 저게 독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당첨입니다. 이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피실험자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가 다 다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동차 내장재가 저희들 허가받을 때 관능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A라는 곳에서 관능평가했는데 불합격하면 B라는 곳에 또 의뢰를 또 합니다. 합격받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장치가 있으면 어디에 쓸 수 있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즉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에 쓸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네,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기존에 부패라든지 신선육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즉 MIT에도 푸드 스니퍼 이런 제품도 나왔고요. 하지만 이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요, 다들 암모니아, 온도, 습도 재는 것밖에 없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푸트레신, 카다베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물질을 측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만든 기술이 바로 이 시작품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최근 시작품을 놔둬야 되는데 지금 매우 올드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만든 거고요. 지금은 좀 더 팬시하게, 좀 더 이쁘게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좀 고민하다가 가장 최근에 놓은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시작품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시작품의 왼쪽에 있는 기기가 저희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센서에서 나오는 작동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가 왼쪽에 있는 이 센서에서 어떠한 가스가 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바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센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살구향,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 그리고 악취 냄새 등을 맡는 센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센서 냄새가 저희 센서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 후각 단백질이 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후각 단백질하고 이렇게 딱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합되면은 얘가 아귀가 딱 맞으면은 이 전기적인 신호를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그널 형태가 나옵니다. 저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저희 소자에서 어떤 냄새나는 가스가 붙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붙게 되면은 이 시그널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 뜻은 저희들이 냄새가 있다는 걸 판단하는 거고요. 이 시그널이 크면 클수록 냄새가 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극을, 저희 센서를 한 개가 아니고 그 안에 몇 개를 저희 놓게 되면요, 다양한 냄새를 맡게 되죠. 그런 센서를 보고 저희는 전극 어레이 센서라 부르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사람의 단백질, 후각 단백질 한 80개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그 380개가 한 번에 다 올라가는 센서를 만들고 싶은데 저희 역량으로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공동 연구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LG전자 쪽도 지금 저희랑 공동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소마 R&D, 그리고 원더바이오, 그리고 지금 과학축산과학원도 다양한 기관들하고 지금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품까지 만든 게 육류 신선도 검출용 센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저는 실제 말로서 저희들은
여름에 식중독 많이 일어나죠. 그 식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악취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혹시 악취가 어디에서 오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제가 미래에 만들고 싶은 연구는 딱 하나입니다. 냄새 시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냄새를 사실 사람들이 맡아서 느끼잖아요. 근데 혹시 냄새가 눈으로 보이면 어떨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번 웨어러블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장비를 끼면은 가상의 공간을 보게 되죠. 혹은 포켓몬스터처럼 증강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즉 현실에서 저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기계를 착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물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그 증강 기술이 저희 바이오나노 전자코하고 딱 붙게 되면은 저희는 냄새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저 앞부분에 커피가 있다. 그 커피 향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보이게 하고 그 향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볼 수 있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즉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발전된 게 어떤 게임이나 어떤 놀이터겠죠. 그런 데서 저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최고로 꿈꾸는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네, 잠시만요. 질문을 보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네, 바이오나노 전자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아마 간략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주신 내용을 보고 제가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가스 분자에 대해서 여쭤보네요. 카다베린과 푸트레신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카다베린하고 푸트레신 차이점은 케미컬 구조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케미컬이라고 하면 탄소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냄새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케미컬의 어떤 구조 차이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충분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람 코는 처음 냄새에 노출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훨씬 쉽게 냄새에 쉽게 적용하게 되는데 전자코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 코가 정말 흡사합니다. 사람 코도 냄새가 저희 코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점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와서 신경으로 와서 눈 옆에까지 오면요, 눈 옆에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저희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붙어가지고 보이게 되는, 냄새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냄새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냄새 분자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센서 똑같습니다. 저희 센서가 만약 쉽게 냄새에 노출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냄새인지 알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쉽게 또 후 불거나 질소가스 등을 다시 주입하게 되면은 그 냄새가 저희 센서에서 다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전자코는 새롭게 처음부터 냄새를 다시 맡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 원리로 저희 쉽게 냄새를 구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많으면 전자코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 다른 요소들이라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다양한 환경을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게 식품입니다. 사실 식품이라고 하면 김치를 예를 들게요. 김치는 안에 정말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사실 지역마다 젓갈도 다 다르고 고춧가루도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뭔가 신선도를 측정한다. 그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결 못하고 있는 게 그러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나 혹은 가공된 제품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특이한 냄새를 맡아내는 센서를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가 주로 육류라든지 어떤 육류, 소고기류 같은 것들이 저희들 레어하게 있을 때 저희들이 이것들이 신선하냐 못하냐를 검출하는 센서를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볼까요?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세차 타면 머리 너무 아프다고? 그쵸? 네. 저희들이 세차 타면은 아니면 새집 증후군도 있죠. 보시면 항상 새집 지면 문 열어놓고 애기들이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냄새들이 그 유기 용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냄새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 몸에 안 좋은 냄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환경부라는 있는 데서 고시를 합니다. 어떤 냄새 나는 물질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들을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도 그렇습니다. 차 내장재가 냄새가 많이 나면은 차 만드는 회사가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차를 항상 자기네들끼리 관능 검사를 해요. 자기 직원들끼리 냄새를 맡아보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자코가 개발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든 과학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좋은 쪽으로 개발했는데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핵폭탄 같은 경우가 있죠. 전자코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마약인데요. 마약에 제가 전자코를 솔직히 적용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관세청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러한 전자코가 만들어지면 누군지 사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들 스스로 이걸 가지고 자기들 검사를 해봐요. 걸리나 안 걸리나. 그래서 안 걸리면은 이거 들고 들어오면은 저희 센서에 못 잡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든지 장단점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약을 탐지하는 센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 지능이 점점 진화한다 해야 되나? 점점 발전돼서 창과 방패 같더라고요. 전자코를 만들면 더 좋은 마약을 냄새 안 나는 마약 만들려고 그러고 또 그 잡으려고 하면 다른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도 좀 있긴 합니다. 네, 또 질문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 성분의 냄새 분자도 명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호르몬도 보면은 여성의 호르몬, 남성의 호르몬에서 저희 냄새 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화학 성분의 냄새 분자도 명명할 수 있을까? 명명은 이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냄새 분자를 명명한다기보다는 표준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느낀 게 뭐냐? 커피향, 이거 하수도 냄새, 혹은 사과향, 포도향 이렇게 부를 뿐이죠. 그래서 그냥 어떤 과일 이름이나 뭔가 사물을 따서 이름을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한 2, 3분 남았는데요. 제가 몇 개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신선도를 구분하는 센서도 있나요? 그쵸. 제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 연구인데요. 과일의 신선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 왜냐하면 과일도 숙성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오래 있으면은 냄새가 점점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한 냄새의 세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맡게 되는데요. 혹은 과일도 상하게 되면은 부패가 되거든요. 부패되는 냄새를 맡게 해서 신선하냐 부패됐냐를 구분하는 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코로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되나요? 네, 제가 만든 전자코는 지금 저희들 바다 향기, 즉 신선한, 그러니까 시원한 향기, 그리고 살구 향기, 그리고 악취 냄새, 그리고 카다벤 푸트리션을 한 5가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편하죠, 물론. 편하면은 근데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냄새로 화재 진압이 될 수도 있나요? 냄새로 화재 진압. 제 생각엔 냄새로 화재 진압이라기보다는 화재 요소를 빨리 찾을 수 있거나 혹은 소방관들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잘못 그런 예기치 않은 어떤 가스에 의해서 저희 질식사하거나
혹은 폭발 위험이 있는 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경고 정도, 조기 경보 정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신선한 고기일 때와 상한 고기일 때 신선도 측정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신선한 고기일 때는 저희 센서에서는 카다베린이란 물질이 약 예를 들어서 뭐 한 1이 잡히면은 상한 고기에서는 한 10 이상이 잡힐 것 같습니다. 즉 신선한 고기하고 상한 고기에서 나오는 카다베닌이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선하냐 상한 것들을 차이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